네, 안녕하세요. 김균영입니다. 이번에는 그 모기지에서 사용되는 용어, 핵심적인 용어 몇 가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를 모르면은 좀 곤란해요. 요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모기지 인슈런스인데 이거는 집에 관한 인슈런스가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기지 인슈런스라는 건 우선 FHA 론에서는 무조건 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벤셔널 론에서는 그 20%, 그러니까 다운페이가 20%를 넘어가지 않을 때, 20%가 될 때까지, 이 모기지 인슈런스라는 거를 냅니다. 어느 정도를 내느냐? 보통, 론 금액이 1% 안팎을 모기지 인슈런스로 매달 내야 되는 거죠. 이 모기지 인슈런스, 이거는 다운페이 20% 미만일 경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디스카운트 포인트라는 말, 다운페이, 자,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그 이자율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디스카운트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혹은 바이 다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사는 거죠. 바이 다운, 돈을 주고 그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1%, 1포인트 이러면 론 금액의 1%를 얘기하고, 뭐 일반적으로 대략 보면 3포인트까지, 그러니까 3%까지 바이다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3포인트가 맥시멈이고 대략 1포인트에 0.25% 정도 이자율을 떨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 페이먼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운 페이먼이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가 다운 페이먼의 그 어떤 기준인 이유는 20% 위아래, 그러니까 20% 이하일 때 다운페이가 인슈런스, 위에 있는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2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비용을 가면은 클로징, 말 그대로 클로징이죠. 마지막 론을 클로징한다. 이 얘기는 계약을 끝내서 이제 모든 것이 완료가 됐다. 피니싱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complete, completed 되는 의미죠. 그래서 클로징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계약금, 그러니까 계약금은 계약금은 이제 10%를 내지만 보통 이제 이 다운페이, 그러니까 계약금을 뺀 나머지 다운페이 금액, 그 다음에 이제 대략 10,000불에서 15,000불, 뭐 15,000불 안팎의 그 다양한 수수료, 그 다음에 4개월 정도의 론 금액을 낼 수 있는 리저브, 요 정도가 필요하고, 이 중에 리저브는 그냥 잔고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의 돈은 어, 상대에게 또는 변호사에게 넘어가는 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인컴과 인플로이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같은 얘기로 하겠죠. 내가 어, 적절한 인플로이먼을 통해서 적절한 인컴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론을 잘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다.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가 이 모기지 서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프레이절. 이거는 이제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랜더가 어프레이절 컴퍼니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집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받아서 감정된 금액과 판매, 그러니까 계약하고 있는 서로 판매되는 금액 중에서 더 낮은 거를 기준으로 론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프레이저는. 자, 그 다음에 AP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고,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용어인데,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Annual Percentage Rate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서류를 하는데 수수료가 총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가. 수수료가 예를 들어 10,000불이 들어가면 10,000불이 총 그 론 금액에서 몇 퍼센트가 되는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APR은 보통 이제 0.2, 뭐 0.2 안팎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75다. 이러면 거기에 0.2 정도를 더해서 5.95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저 수수료를 띄는가 이거를 보기 위한 수치지 실제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과 그 이자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자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자 그게 이자고 이 APR은 순전히 수수료를 체크하기 위한 수치고요. 그 다음에 DTI, Debt to Income이죠. 그러니까 DTI는 Debt to Income은 뭐냐면 우리가 인컴에서 40%까지를 나의 모든 빚 포함입니다. 빚.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뎃, 개인적인 빚과 이 모기지에 관련된 요 밑에 있는 PITI. 요거. 그러니까 PITI 플러스 all 대시예요. 이게 포함이 돼서 이게 이제 DTI 40%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TI 40%는 40%이 PT 플러스 데트가 40%. 그러니까 인컴의 40%까지 론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론을 못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LTV는 loan to value가 되죠. 그래서 집값에 대해 몇 퍼센트까지 론을 주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운페이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LTV는 다운페이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래서 다운페이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운페이가 20%다 그러면 LTV는 80%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assumption이라는 건 뭐냐면 그 론을 승계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모기지는 론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승계라는 거는 그 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이 집을 살 때 앞 사람이 남기는 그 모기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서 그대로 가느냐 이게 안 돼요. 컨벤셔널 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새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FHA는 기본적으로 어썸션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벤셔널은 어썸션이 안 된다. FHA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컨틴전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반드시 채워야 되는 조건. 요걸 못 채우면 계약이 깨져도 된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었죠. 인스펙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기지가 있었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취소, 계약을 캔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인스펙션을 통과 못했다든가 모기지를 통과 못했을 때 계약은 캔슬된다. 요게 이제 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컨틴전시에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PITI는 이 P는 Principal Interest Tax and Insurance가 됩니다. 요 I는 Insurance, 집보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락키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그 론을 받을 때 이자율이 몇 퍼센트로 드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자율은 거의 매일 바뀝니다. 물론 이제 이게 론이 그냥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유지가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 바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대략 15일에서 30일 안팎으로 이제 지금쯤에서 이자율을 묶읍시다 해서 묶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내가 받는 이자율이 됩니다. 요거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그게 대략 15일에서 30일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매일 론을 그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이자율을 쭉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쭉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 딱 그럴 때를 쫙 잡아서 락인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 그날의 이자율을 락인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더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거죠. 나는 이익이니까. 떨어지면 배가 아픈 거고요. 이거를 풀 수는 없어요. 이거는 풀어지지 않고요. 이거는 계약을 캔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푸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 시점을 잘 잡아서 잘 락인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시션은 뭐냐면 캔슬을 얘기해요.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제 모기지에서 일반적인 모기지가 아니라 리파이넌스를 할 경우에는 자, 서류를 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다 사인까지 다 끝났어요. 클로징도 했어요. 그러고 3일을 시간을 줘요. 3일 동안에 만약에 그 클로징하고 3일 후에 3일 이내에 나 캔슬할래. 그럼 모든 건 다 그냥 캔슬 되는 거예요. 뭐 돈을 내는 것 자체가 없고 아무런 돈도 내는 게 없고 그냥 조용히 캔슬. 이게 이제 리시션이라고 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나중에 리파이넌스 이런 거 할 때는 혹시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나한테 주어지는 이자율이 너무 높고 이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냥 캔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캔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틀은 말 그대로 집문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틀에 따라서 뭐 타이틀 서치, 타이틀 인슈런스, 타이틀 어쩌고 이런 되게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뭐 결국은 집문서가 얼마나 깔끔한가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일반적인 글 모기지하고 랜딩에 사용되는 텀을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한번 더 다른 용어들도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